6월 23일 수업 시작할게요. 어제 우리가 이제 메일 발송하는 기능을 이제 구현을 했죠. 어제 실습 예제 다 다 돼 있으시죠? 메일 발송. 네, 오늘 시작은 어제 예제가 완성이 안 돼 있으면 좀 난감해집니다. 왜냐면 어제 완성된 거를 이제 모듈화 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모듈화 작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거는 좀 라이브로 진행을 할게요. 일단 어제 완성하셨던 테이크 5번 파일 있죠? 메일 발송이요. 자, 각각의 파일 이름은 제가 톡방에 올려드리는 이름하고 똑같이 맞춰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그 수업에서 이전 수업 내용을 지칭할 때 넘버링으로 지칭을 할 거기 때문에요. 테이크 5번 파일을 이제 모듈화 시킬 건데요. 옆에다가 오랜만에 파이썬 소스를 하나 만들게요. 확장자가 py인 파일입니다. 자, 그냥 새 파일 만드시고요. 파이썬 소스 코드는 그냥 폴더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 파일 하신 다음에 그냥 여러분들 만드시듯이 만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sendmail.py라고 하나 파일 지을게요. 왜냐면 모듈화를 시키려면은 소스가 파이썬 소스여야 돼요. 샌드메일 좀 약자 좀 보여주시면. 약자요? 스펠링. sendmail.py. 조금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펠링이 SENDMAL 좀 비어있는 것이요. 됐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어제 썼던 그 메일 발송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이 코드를 부분 그냥 복사 붙여넣기해서 옮길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자, 일단 임포트 구문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메일을 보낼 때 어제 실습 예제 기준이라면은 우리가 그때그때 프로그램마다 바꿔줘야 되는 거는 여기 이 정보들이죠. 이거는 누구한테 보내느냐에 따라 계속 바뀌어야 되잖아요. 제목하고 내용 같은 건. 얘네 모듈화를 시킬 거다라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어제 우리가 실습했었던 모든 요 파일에 있는 내용을 함수 하나로 묶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그때 바뀌어야 되는 정보는 함수에서 파라미터로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메일을 발송하는 함수를 만들 건데 이 정보들은 이제 파라미터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블록. SMS 연동 정보 설정했던 이 부분 있죠? 여기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새 파일에다가 옮기세요. 자, 지금 이거는 어저께 여러분들이 실습하신 게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냥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니까 넘어가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메일 발송 정보 구성. 얘도 복사해서 그대로 옆에다가 옮기시고요. 나머지 블록들 다 똑같이 옮기세요. 나머지 블록들 그냥 수정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다 똑같이 이렇게 옮기세요.
마지막에 메일 보내기까지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옮기세요. 파일을 이제 쭉 작성하면서 내가 뭔가 코드를 만들었는데 이 코드를 나중에 또 쓸 것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파이썬 소스 형식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요. 얘네를 지금 복사 붙여넣기 하는 과정에서 보내는 주소, 받는 주소, 제목, 내용 이런 것들은 빼먹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이렇게 에러 표시가 나고 있어요. 자, 그때그때 바뀌어야 되는 정보들만 빼놓고 코드를 이렇게 옮깁니다.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쭉 드래그해서 이 전체 코드를요, 쑥 드래그해서 임포트 전까지 쭉 드래그 하세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 상태로 탭키 한번 치세요. 그럼 들여쓰기 쑥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여쓰기를 했다는 건 뭐겠어요? 이제 앞에 함수 구문을 정리하세요. 아까 복사할 때 빼먹었던 변수들 있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뭐 이런 거요. 얘네들은 그때그때 바뀌어야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를 파라미터로 정의합니다. 자, 근데 첨부 파일 같은 경우는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머지 정보는 메일 보낼 때 항상 필요하지만. 그래서 첨부 파일이 필요 없을 때는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아예 파라미터를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아래쪽에 if문에서 이렇게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이 if문을 제끼려면은 이제 파라미터를 안 줄 때 이 파일스가 빈 리스트가 돼야 된다 그랬죠. 어제는 그걸 우리가 주석으로 처리했잖아요. 자, 함수 파라미터 정의할 때 equal한 다음에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호출할 때 얘를 생략했을 때 이게 자동으로 세팅되는 거예요. 빈 리스트를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각 내용도 분값으로 설정은 돼야 되는 거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용이 없으면 메일을 보낼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자, 나머지 파라미터는 필수다라는 뜻으로 그냥 이대로 놔두시면 돼요. 자, 완성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죠. 자, 모듈을 테스트할 때, 자, 요거는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자, test.py라고 하는 임시 파이썬 코드를 만들게요. 자, 파이썬이 가동될 때 전역 변수 중에요. 그 내장 변수라고 해야 되나? 언더바 2개,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프린트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py 코드예요. 여러분들 그 지난달에 하셨던 스타일이에요.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더바 두 개 네임이라고 사용된 게 메인이라고 뜨죠. 자, 예를 들어서 df get name 그 다음에 여기서 return 언더바 두 개 name 이렇게 해서 요 get name이 리턴하는 거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메인이라고 리턴할 결과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보세요. 파일 하나 새로 만들게요. put.py 자, 얘를 주석으로 맞고요. 이제 put.py가 test.py를 임포트 할게요. import test.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getName을 호출할 수 있잖아요. test.getName 이렇게 해서 얘를 프린트해서 출력을 합니다. 아까는 이 언더바 두 개 네임에 메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왔거든요. 아까는 여기에서의 출력 실행 결과가 언더바 두 개 메인 이거였어요.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값이 나올지 보세요. 임포트를 하면 테스트라고 뜨죠. 이 언더바 두 개 네임이라는 거는 현재 소스의 이름이에요. 임포트가 됐을 때는 임포트된 모듈 이름으로 인식해요. as t 그럼 t.getName이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소스 파일이 스스로의 이름을 리턴하는 값인데 이 언더바 두 개 네임을 자기가 현재 코드가 직접 실행될 때는 메인이란 값을 띄워요. 다시 이 언더바 두 개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는 모든 파이썬 소스 코드에 내장되어 있는 변수예요. 근데 이 파일이 직접 실행될 때는 직접 실행 시에는 항상 언더바 두 개 메인이라는 값을 가져요. 근데 얘가 다른 파일에 임포트 되면은 이 언더바 두 개 네임은 파일 이름을 가져요. 자, 그러면 if 언더바 두 개 네임이 언더바 두 개 메인이라면 프린트 지금은 직접 실행 중 else 프린트 모듈로서 참조 당하는 중.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 test.py를 지금 직접 실행하면 여기가 출력된다는 거죠. 근데 얘를 실행하면 테스트라는 파일이 모듈로서 임포트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언더바 두 개 네임이라는 변수가 메인이 아니죠. 그때는 파일 이름이죠. 그럼 그때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if문으로 그 파일이 직접 실행될 때와 모듈로서 참조될 때를 구별해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파일을 직접 실행합니다. 그럼 지금은 직접 실행 중이라고 뜨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를 출력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애를 실행할게요. 그럼 모듈로서 참조 당하는 중이라고 나오죠. 자, 지금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앞으로 모듈화해서 쓰려고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얘를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얘가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모듈을 만들면 그 모듈을 테스트하는 용도로 이 밑에서 if 언더바 두 개 네임이
메인이라면. 이러면 직접 실행할 때만 동작하잖아요. 샌드 메일 해놓고 이제 파라미터 세팅하세요. from. 그 다음에 제목입니다. 내용입니다. 테스트할 때는 뭐 굳이 첨부 파일까지는 안 보내도 되겠죠. 이 정도 세팅한 다음에 이 파일을 직접 실행하면 그러면은 요 if문은 이 소스 파일을 직접 내가 F 눌러서 실행할 때만 요 함수를 한번 호출하는 거고, 다른 파일에서 얘를 임포트 할 때는 얘는 가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듈을 만들어 놓고 테스트용으로 보통 이렇게 if문 넣어갖고 밑에서 확인을 해요. 파이썬 책들이 이거를 무조건 쓰는 책들도 있고요. 이거 안 쓰는 책들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이 py 파일, 오랜만에 예전 여러분들 실행하시던 것처럼 F5키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출력은 지금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실제 메일이 왔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저는 여기 왔습니다. 자, 일단 이게 확인이 돼야 이제 오늘 진행할 뭔가가 설정이 됩니다. 자, 뭐 여기서 지금 새로 코딩한 거라고는 맨 위에 DEF에서 함수 정의한 거랑 꼴랑 요거 세 줄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웠던 거를 이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써먹을 수 있게 될지, 뭐 시나리오를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일단은 꿈은 크게 가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마케팅팀에 입사했다고 칩시다. 삼성이나 LG전자 마케팅팀에 입사했다고 칠게요. 꿈은 클수록 좋잖아. 근데 보통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번에 신제품을 출시를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신입일 테니까 당분간 그 신제품의 반응을 살펴서 매일 아침마다 위에 보고해야 될 거예요. 보통 신입들이 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온갖 쇼핑몰로 돌아다니면서 리뷰가 몇 개 달렸는지, 별점이 얼마인지 그거를 다 조사한 다음에 매일 보고서 작성해서 올려야 된다고. 여러분들 팀장이나 부장한테 이메일로. 어느 세월에 그래요. 그냥 크롤링하는 거 코드 쫙 짠 다음에 엑셀로 저장했잖아요. 그럼 그 밑에다가 이거 코드 붙여서 엑셀 파일 첨부해서 메일로 보내라. 출근하자마자 버튼 한번 누르고 담배 피러 갔다 오면 돼. 보통 이렇게 사무자동화를 해요. 우리 쿠팡에서 그 수집한 상품 목록 엑셀로 만드는 것까지는 여러분도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밑에다가 이 코드 하나만 붙여봐. 첨부 파일에다 그 엑셀 파일 이름 걸고. 그럼 여러분들이 수집한 결과가 엑셀로 저장되고 그게 누군가한테 메일로 가는 것까지 완전 자동화잖아요. 보통 신입들이 매일 그런 일 하는데 이제 파이썬 코드가 가능해지면은 남들 오전 내내 하는 거 출근하자마자 키 하나 딱 눌러놓고 이제 주식 쳐다보고 있는 거지, 하루 종일. 그렇다 한들 내가 이런 걸 만들어서 쓰느라는 걸 회사 가서 오픈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일을 더 줘.
주어진 일을 처음부터 나한테 주어진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만, 나한테 주어진 일을 훌륭하게 다 했는데 더 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월급 더 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기본기는 이런 걸로 하고 남는 시간은 자기 개발에 쓰고 그래야 됩니다. 경험담이에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처음에 사무실이 지금 삼성전자 빌딩 있는데 거기 뒤쪽 거기였는데 어느 날 부장님이 광호야 너 PHP 할 줄 아니? 그러길래 네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 아침에 우면산 연구소로 발령 나왔고 산속에 처박혔거든. 얘 한마디 했다가 절대 뭐 할 줄 안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아이러니하죠. 입사할 때는 내가 할 줄 아는 거를 최대한 부풀려야 되는데 입사하고 나서 할 줄 아는 걸 최대한 숨겨야 됩니다. 자, 모듈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이제 다시 주피터 파일을 만들게요. 파이썬 보충 take 06 메일링 리스트 .ipynb 자, 메일 발송에 필요한 모듈을 먼저 참조할 건데 이제는 우리가 만든 걸 참조하면 된다고요. import send mail이라고 참조하시면은 이 안에 있는 이 py 파일에 있는 기능을 갖다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파일 제목까지 준비하시고 나면요. 파일 제목, 파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나면, 자,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새로운 주피터 코드, 테이크 6번, 주피터 소스, 그 다음에, 좀 전에 만들었었던 메일 발송 모듈, 네, 이게 이제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지금 파이썬 보충 폴더, 그러니까 소스 코드가 들어있는 폴더가 여기에요. 여기에 오늘 아침에 드렸던 메일이라는 압축 파일 있죠? 그 압축을 해제해서 이렇게 들어오게끔. 그러니까 이 메일이라는 폴더와 지금 작성 중인 소스 파일, 그리고 아침에 만든 sendmail.py 모듈이 전부 같은 폴더 안에 들어있게끔. 압축 폴더를 같은 폴더 안에 소스 파일이랑 같은 폴더 안에 넣으시라고요. 압축 해제하셔갖고 압축 해제해서 넣으세요. 압축을 해제한 메일이라는 폴더와 그 다음에 오늘 실습할 주피터 소스 코드 그리고 아침에 만든 샌드메일 모듈 이 세 개를 같은 폴더 안에 들어있게끔 배치를 하세요. 이 메일 폴더가 만약에 다른 폴더에 있다면 이거는 나중에 이따가 코딩상에서 경로를 잡아주면 되기는 해요. 근데 모듈하고 그 모듈을 활용하는 소스가 서로 다른 폴더에 있으면 파이썬 코드가 좀 더 들어가야 돼요. 다른 폴더에 있는 py 파일을 임포트 하려면 코드가 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같은 폴더에 넣으세요.
some unexpected index error from you. 여기 쉼표. 다운표 뒤에. 네. 그리고 다시 씌워. 스톱. 다시 F5 눌러서 실행하세요. 얘는 왜 실행해? 아니, 이렇게 신고가 안 되는데. 아, 함수 안에 드셨구나. 메일 왔나 확인해 보세요. 근데 방문에 문제가 뭐였습니까? if문을 함수 안에 넣으셨네요. 함수 밖으로 빼야 되는데. 자, 파일 소개만 좀 할게요. 그 드린 파일들이요. 어제 우리가 메일을 보낼 때 보내고자 하는 내용을 이렇게 변수에다 넣었잖아요. 변수에다가요. 자, 이것도 결국은 문자열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본문의 내용을 메모장에다 적어놓고 이거를 오픈함수로 읽어드릴 거예요. 근데 오픈함수로 읽어드리면 요 전체가 지금 문자열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읽어드린 내용을 요거 전체를 이제 오픈함수로 읽었다고 쳐요. 읽어드린 내용을 msg라는 변수에 담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 포맷 한 다음에 name은 땡땡 YY는 2023 mm은 06 이렇게 포맷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 본문에 있는 치환 문자들을 포맷 함수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document.pptx는 그냥 모든 수신자한테 똑같은 파일을 보내겠다라고 전제한 그 샘플 파일이고요. 그리고 pay 1부터 pay 5까지는 급여 명세서를 가정한 샘플 파일인데 별 내용 없어요. 그냥 월급 많이 주세요. 그렇게 적어놨어요. 네, 월급 많이 주세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마지막으로 maillist.csv는요. 자, A열은 받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받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B열은 받는 사람의 메일 주소예요. 근데 받는 사람 메일 주소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세팅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면 안 돼요. 그럼 한글 다 깨지니까. 메모장으로 열거나 최소 엑셀로 열거나 아니면 최소 메모장으로 여세요.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거 여시면 안 돼요. 인코딩 깨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본인의 메일 주소를, 그 테스트할 메일 주소를 넣으세요. 여기저기 골고루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귀찮으니까 한 군데만 다 이렇게 세팅하긴 하는데, 많이 보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개수 많이 늘리셔도 되는데, 뭐 이제는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CSV 파일을 읽어드리면 요 내용들을 내가 파이썬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 학생 1이라는 값을 여기다 세팅해 줄 거고, 얘랑 얘는 데이트 타임 모듈을 통해서 값을 가져올 거고, 그 다음에 요 파라미터들과 이 내용을 샌드메일 모듈한테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CSV에 5명이 있건 5,000명이 있건 간에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거는 반복문으로 파이썬이 할 일이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고요. 메일링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메일이 발송되는 와중에 이렇게 미리 준비된 문장 템플릿에 이름 같은 거를 이렇게 계속 치환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CSV 파일하고 이 텍스트 파일부터 오픈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준비 작업 다 끝났으니까 8분 정도? 일찍이긴 한데 조금 쉬었다가 한 25분쯤에 시작할까요? 네. 자, 메일 발송에 필요한 모듈, 우리가 만든 샌드메일이라고 하는 모듈을 참조했고요. 그 다음에 날짜 처리도 좀 할 거기 때문에 그 데이트 타임 모듈도 가져올게요. 자, 모듈 참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 성분값 초기화를 합니다. 오늘 날짜를 이제 today라는 이름으로 받아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 today에서 우리가 연, 월일, 시분초를 뽑을 수 있죠. 그래서 연월일, 시분초를 뽑고요. 연월일까지만 뽑을게요. 연월일까지만 뽑아서 출력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2023년 6월 23일이라고 나오죠. 자, 이제 필요한 변수들도 준비해 보자고요. 일단은 보내는 사람하고 메일 제목을 설정할 건데, 그 메일 발송할 때 보내는 사람한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 주소만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메일을 보내거나 받는 사람한테 이름을 적고 한 칸 띄고 괄호 연 다음에 메일 주소, 이렇게 해서 그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건 일종의 별칭이기 때문에 실제 실명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내가 바꾸고 싶은 대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메일 주소 규격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메일 주소만 써도 되긴 하지만 내가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한테 어떤 호칭을 지정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내는 사람이랑 메일 제목을 넣을게요. 자, 발신자 정보, 운영지원팀이라고 정했고요. 메일 주소는 적당히 넣으시면 되고, 제목은 누구누구님의 몇 년 몇 월 급여명세서입니다 라고 지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일 본문을 가져올게요. 오픈 함수로 메일 폴더 안에 컨텐츠
index.txt 파일을 엽니다. 읽기 모드로요. UTF-8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content tmpl이라는 변수에다가 통째로 담았습니다. 그럼 파일에, 텍스트 파일에 있는 내용 가져오겠죠. 얘가 기껏해야 문자열이니까 우리는 이걸로 포맷함도 쓸 수 있다고요. 자, 이제 필요한 거 다 됐으니까 수신자 목록에 대한 CSV 파일에 대한 반복 수행을 합니다. 자, 일단 CSV 파일 열게요. with open 메일 폴더 안에 메일 리스트.csv 읽기 모드고요. 인코딩은 EUCKR as F. 그래서 CSV는 f.readlines 였죠? readline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 CSV에서 확인해 보면 CSV 파일의 내용이 이렇게 쭈루룩 이제 들어오잖아요. 자, 그럼 주석으로 맞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CSV 파일의 라인 수만큼 반복을 해요. 그럼 얘 갖고 반복 쓰면 되죠. for line in CSV 프린트 라인이라고 하면 CSV 파일에 한 줄씩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내가 쓰고 싶어. 자, 그러면 뭐 K라고 임시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K는 라인 점 앞뒤 공백 제거 먼저 해야 된다고 했어요. 스트립에 그 다음 뭘로 쪼개요? 쉼표로 쪼개야죠. 쉼표로. 그래서 프린트 K라고 하면은 한 단위로 요 변수들을 리스트로 이제 변환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럼 K의 0번째, K의 1번째, K의 2번째, K의 3번째 이렇게 가잖아요. CSV 파일 같이 딱딱 쪼개지는 애들은 0번째는 뭐고, 1번째는 뭐고, 2번째는 뭐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 K가 이렇게 리스트일 때, 우리 구조분해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리스트의 원소를 변수에 바로 대입할 수 있다고요. name, 이메일, file1, file2는 K. 라고 하면은 K의 원소가 이 변수에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그럼 애당초 요 K라는 변수에 담는 걸 생략하면은 처음부터 스플릿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겠네요. 리스트를 리턴하는 함수는 애당초 리턴 값을 이렇게 쪼개받을 수 있다고요. 이걸 구조분해라고 한다고 해서 그때 제가 언제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런 표현식이 되게 자주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구조분해로 변수값을 쪼개면 프린트문으로 출력했을 때 하나하나 쪼르륵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이 프린트 단위로 중간중간에 중간 확인하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자, 이제 이메일 주소 만듭시다. 이메일 주소 형식이 호칭,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메일 주소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호칭 부분은 이제 name이라는 변수로 바꿔줄 거고요. 여기는 이메일이라는 변수로 바꿔줄 거예요. 자, 이 문자열한테 다이렉트로 포맷 때릴게요. 여기다가 name은 name, 이메일은 이메일. 자, 이렇게 해서 to addr. print to addr이라는 변수에 넣읍시다. 그럼 메일 주소가 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렇게 생긴 문자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열 포맷이나 아니면은 그 퍼센트 대 퍼센테스 이런 거는 결과물을 놓고 어떻게든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는 목적을 갖고 진행하세요. 안 그러면 이게 괄호는 이 괄호는 뭐고 이 괄호는 뭔지 괄호 찾느라고 한참 걸릴 테니까. 이제 1개월 지났으니까 숨은 그림 찾기 그만할 때 됐어요. 아직까지 숨은 그림 찾기 하잖아요, 우리. 이제 숨은 그림 찾기에서 벗어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일 제목에 대해서 설정해 볼게요. 얘는 받는 사람 주소. 자, 지금 전체적으로 CSV 파일을 읽어서 그만큼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메일 제목에 들어갈 변수를 이렇게 준비해 놨잖아요, 아까. 연도하고 월은 위에서도 변수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제 얘네들을 합쳐요. 메일 제목. 서브젝트는 아까 이 변수 점 포맷. 네임은 네임. 앞에 있는 네임은 여기에 있는 그 치환 문자 이름이고 뒤에 있는 네임은 요 변수예요. 출처가 어디서 오는지 놓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 어디 앞에 있는 네임은 어디 있는 거고 뒤에 있는 네임은 어디 있는 거다. 찾을 수 없다면 이 코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변수의 출처가 어딘지를 찾으세요. 계속. 오래 걸려도 되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냥 타이핑만 하지 마시라고요, 이제. 출처가 어딘지를 찾으세요. 요 변수가 여기에 기인하는 거다라는 거. 변수를 초기화하는 위치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얼추 보여주긴 해요. 근데 이게 똑같은 단어를 그냥 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이 안에 그리고 YY는 이어라는 변수, MM은 몬스라는 변수에다가 치환을 하고 프린트 서브젝트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서브젝트 TMPL 위에를 제가 여기를 실행을 안 했네요. 자, 여기 다 실행했고 다시 밑에서 확인하면은 자, 반복되면서 개개인한테 이제 맞춤형 제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메일 내용. 컨텐트는 컨텐트 TMPL이라고 아까 텍스트 파일에서 읽어왔잖아요. 거기에도 이거랑 똑같은 치환 문자들 들어있었거든요. 제목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프린트 컨텐트라고 해서 확인했을 때 DD? DD라는 값도 있었구나. DD, 데이. 자, 그럼 이렇게 파이썬 1 학생님, 안녕하세요. 파이썬 2 학생님, 안녕하세요. 파이썬 3 학생님. 개개인한테 맞춤형 내용이 만들어진다고요. 자, 이제 준비 다 됐어요. 자, 우리는 이제 샌드메일이라는 모듈 안에 샌드메일이라는 함수를 만들어놨죠. 네이밍 잘못한 예입니다, 이게.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들어가는 거.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파라미터는 from ADDR인데, 네, 변수 지정하고요. 두 번째는 to ADDR. 받는 사람 주소는 CSV에서 가져온 거 넣어주면 돼요. 그럼 반복문 돌면서 받는 사람이 계속 바뀌겠죠? 그 다음에 서브젝트, 컨텐트, 첨부 파일은 여기 CSV 파일에서 파일 경로 2개 가져왔잖아요. 이거를 리스트로 묶어줍니다. 파일 1, 파일 2. 자, 이렇게만 해놓으면 얘가 반복되면서 실행이 되는지 안 보이니까 한번 할 때마다
프린트 %s 님에게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이메일. 이렇게만 하면 메일 한번 보낼 때마다 이제 출력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5개 보내는데 이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코드가 실행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랬잖아요. 어제 한 3초 정도 걸렸죠.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나려면 한 15초는 걸려야 되겠네. 실행합니다. 아, 여기 컨텐트 출력해놓은 게 그대로 있네. 중단. 자, 다시 실행. 첨부 파일 용량이 크면 그만큼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CSV에 전부 다 똑같은 메일 주소를 해놨죠. 여기에 받는 사람 주소를 toAddr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냥 이메일을 걸었네요. 한번 다시 할게요. 잘 됐다. 비교할 수 있겠다. 자, 받는 사람 주소에다가 그냥 이메일이라고 걸면은 여기 보시면 그냥 받는 사람 이름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요. 이메일 주소가. 근데 내가 아예 이런 식으로 형식을 지정하면은 받는 사람의 이름을 내가 뭔가 부르고 싶은 이름으로 세팅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 값으로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 다시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게 첫 번째 테스트 한 거고요. 여기 받는 사람 이름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했죠. 근데 이름을 바꾸면 여기 이름이 이상하게 들어가네. 받는 사람. 잠시만요. 네임과 이메일. 보낸 사람은 분명히 운영지원팀이라고 설정이 잘 됐는데 받는 사람은 카카오가 이걸 좀 커버를 못 해주네요. 이거를 카카오닷컴을 네이버닷컴으로 바꿔서 아이고 네이버로 바꿔서 보내볼게요. 모두 실행. 다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받는 사람의 이름에 뭔가 호칭 같은 걸 붙여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인코딩 됐던 거는 카카오가 잘 처리를 못한 것 같고. 자, 어쨌건 이 코드를, 근데 받는 사람 주소 이렇게 세팅하는 게 좀 귀찮으면 이거 빼버리고 이메일 주소 바로 거셔도 돼요. 뭐 어차피 제목에 그 받는 사람
준비 다 돼 있으니까. 코드 조금 쉽게 하고 싶으면은 이거 주석으로 막아버리고 여기 그냥 이메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예 그냥 이거는 지금 그렇게 바꿉시다. 코드를 좀 짧게 실습하는 게 낫겠다. 여기서도 좀 짧게 할게요. 그게 차라리 낫겠네. 요거는 각자 본인 메일 주소로 넣으셔야 돼요. 이게 보내는 사람 메일 주소가 여러분들이 네이버랑 연동하고 있으면 네이버 메일 주소가 돼야 되고, gmail이랑 연동해서 보내고 있으면 그 구글 메일 주소가 돼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발송이 안 돼요. 자, 단톡방에 파일 올렸고요. 요거 실습 완성되시면 다시 웹페이지 크롤링, 예, 그거로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네, 일단 요거 실습합시다. 제가 11시 반쯤에 실습 시간 더 필요하신지 시간 체크해 볼게요.